최근에 이런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농가를 찾아서 정말 수박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거 왜 하필 많고 많은 디저트들 중에서 수박이냐. 이 수박이라는 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겉으로는 민주당인 척, 속으로는 국민의힘인데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디저트를 먹은 것을 두고 이거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과한 해석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기도 안성에서 지난 제 기억으로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 이제 청년 농업인 민생 현장 방문이었어요. 청년 농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표 복장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항기를 타고 모심기 체험도 했습니다. 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전날이 아마 서울 뭐 경기도가 30도가 넘은 그날이었는데 더워서 뭐 먹을 수도 아니 체험하고 돌아와 보니까 저게 그냥 천막 하나만 쳐 있는 거였어요. 실외. 저도 이제 앉았는데 이제 뭐 간이 의자들이잖아요. 그 앞에 수박하고 방울토마토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저랑 눈도 마주쳤는데 대표도 방울토마토도 드셨거든요. 그럼 방울토마토는 누굽니까? 그러면 방울토마토도 그래서 저기 보면 다 나옵니다. 방울토마토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일부 이제 대표 좋아하시는 지지자들이 이런 거 아니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 커뮤니티에서 묻자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전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그런 거 무슨 시그널입니까?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를 썼는데 대표는 그 당원들과의 이제 여러 차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할 때 수박이라는 표현을 쓴 당원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이 민망할 정도로 현장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열의 용어, 분열의 단어는 정말 쓰지 마세요. 왜 자꾸 쓰지 마는데 씁니까? 이런 분이고 한 10여 차례 넘게 열성당원들이 그렇지 않은 약간 싫어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도 넘은 행위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굳이 수박을 먹으면서 이런 시그널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래서 박찬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만 말이죠. 많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또 다른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관련해 갖고 지난번 의총에서인가요? 제명인의 마을 2장 이제 그만해라라는 어떤 쓴소리도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덤 정치에 민주당이 좀 매몰돼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 뭐 앞으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팬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 선거를 앞두고서는 참 계륵 같은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자니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자니 선거 치르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 이런 지금의 어떤 그 강성 팬덤에 뭔가 어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소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선거제도 개편 안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연동형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강성 지지층에게 소위 두 번째 표를 갖다가 얻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뭐 그런 어떤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거고 또 일부 극렬 유튜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건데 민주당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아야 돼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파별로 어떤 주사날 튕기기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빨리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 해명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
비록 탈당했으나 네. 자료 제출 요구와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강도 높은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명까지 한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내부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시그널이 나와야지 네.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으면은요. 즉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실 공개라든지 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강도 높은 대처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신호 보냈다, 수박 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탈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의 문제의 본질을 더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예. 민주당이 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 이전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속을 끓고 있었는데요. 어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건 무리한 수사다.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제가 결백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봉투를 이제 본 적도 없으시다는 건지 아니면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도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데요. 이성만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예. 이성만 의원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자기는 돈봉투를 전달한 적이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녹취록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돈봉투가 스스로 날아다녔나 보죠. 그러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돈봉투가 스스로 옮겨 다니기 전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녹취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과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현역 의원 두 사람이 탈당을 했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게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체계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의혹이죠. 사실은 전당대회에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네. 김남국 의원의 사안도 이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냐.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못 취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지는 이미 기소된 사안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아무리 큰 충격을 주지만 사안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훨씬 크거든요. 기소된 내용만 해도 액수로 봐도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소속 의원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러면 소속 의원이 아니 대표님은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체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조사에서 말이죠. 저렇게 이 녹취록에서 나온 문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편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조사는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긋고 일단 이제 녹취록이 작성된 근거인 녹취 파일이 있잖아요. 예. 녹음된 녹취 파일을 감정을 하죠.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정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게 짜집기가 됐느냐, 편집이 된 거냐, 그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 게 일단 없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약한 고리부터 공격을 해야죠.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도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자기 결백하다고 뭐 실형을 복역하고 나와도 누구누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저런 사람들한테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돈 전달과 관련해서 소위 심부름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진술을 자백을 받아내는 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법원 판결을 유죄로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검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형을 복역하고 나와도 자기는 죄 지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과감하게 여러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들,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한테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정치 공세죠. 여당이 하는. 만약에 그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홍준표 대구시장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2번 하셨고 대선 후보를 했고 그런 분이 민주당은 무슨 문제 생기고 하면은 탈당 다 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지 않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예. 탈당이란 문제를 뭐 그게 다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탈당 과정에서 또 저기 2분의 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을 하기 위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당에서 그런 모습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여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소재로 사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예전에 기자를 오래도 하면서 봤습니다만 한 13시간씩 조사를 받고 나면은 지금 이성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9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선 아니 그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때 9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건데 13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 보통 많은 그 혐의 받는 의원들 제가 기자할 때도 보면은 대꾸를 않거나 아예 뭐 잘 소명하고 왔습니다. 잘 조사받고 왔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려요. 네. 대부분이. 네. 근데 이분은 나오셔가지고 녹취록, 저도 녹취록 봤을 때는 아니 이건 명확한 혐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녹취가 제가 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 한 방송사에서 틀어준 녹취 그거를 또 이제 활자화한 신문들을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이 넘는 기간이 있다 그 사이가 녹취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녹취 내용이라는 게 한 달이 다르다. 한 달 닷새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묶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만 의원은 나름대로 설명할 부분이 있었겠구나. 네. 그리고 이게 돈 봉투와는 관련 없는 900만 원에 대한 또 설명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를 재판 과정도 있고 검찰도 뭐 주장하는 검찰이 이제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별건 수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리 이상한 별건 수사해가지고 오금하지 마시고 네. 제대로 입증해내서 네. 정말 900만 원 만들어냈는지 900만 원이 돈 봉투로 50만 원씩 나눠줬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네. 네. 박 의원님, 근데 이게 있어요. 민주당은 계속 검찰, 정치가 검찰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의 뭐 기소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좀 옹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재명 리스크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이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 또 소위 비명계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이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을 갖다가 본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로 깔끔해요.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왜 팔았는지. 요거 보여주면은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해명 충분히 가능하고 또 유무죄가 소위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배임입니다. 예. 배임은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뇌물인데
그럼 뇌물 준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언제 줬다라는 거 나오면은 이거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준 시점이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 소위 리스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언론이 리스크라고 하니까 리스크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대안이 있어서 그분이 민주당 이끌고 총선 치를 수 있다면 지금의 이 리스크를 갖다가 한 번에 뒤엎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나 또 뭐 물러나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체제를 수습해가지고 소위 쇄신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으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당원들이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전히 당대표인 겁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